안녕하세요. 김서류 팀장입니다. 다들 보험 몇 개씩 가입하고 계시나요? 10년 차인 보험 설계사, 저도 보험은 딱 3개만 가지고 있는데요. 보험을 오랫동안 직접 설계하고 판매하면서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 기존의 불필요한 보험들은 전부 해지를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짜리 보험이라 하더라도 20년을 납입하시면 2,400만 원이고, 남들이 좋다 해서 하나둘 더 가입하다 보면 내 평생 1억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은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천만 원짜리 보험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피 같은 돈 아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 항목은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인구 중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이죠.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1세대 실비는 100% 보장을 하고 2세대 실비는 90% 보장을 하고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 3세대 비급여 3종 특약은 70%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에서 30%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병원비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병원비 804만원에서 565만원은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일부 본인 부담금 188만원, 전액 본인 부담금 만원,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선택진료외 항목인 50만원을 합쳐 239만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비가 있다면 이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1세대 실비면 100% 돌려받을 수 있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800만원에서 내가 실제로 내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보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일부 보상이 안 되는 항목들이 있고 미지급되는 질병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폭넓은 범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10살 기준 남성은 I사가 5,671원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여성은 A사가 4,897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저렴한 회사가 달라지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20세 기준으로 보자면 남성은 F사가 7,906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여성은 F사가 7,392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30세 남성은 F사가 1,761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여성은 동일하게 F사가 12,478원으로 저렴합니다. 이후 쭉 나아가 50세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F사가 29,902원, 여성은 I사가 24,511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50세의 가장 비싼 회사는 남성은 H사가 27,41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여성은 C사가 39,089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비교표를 보니 왜 보험료를 비교해야 할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나이대마다 보험료가 차이나고 성별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이나며 회사별로 보험료도 상이하니 꼭 비교를 해보고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장 한도는 급여 질병 5천, 비급여 질병 5천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또한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고요. 또 이 한도를 다 쓰셨다고 한들 매년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한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200만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크게 다쳐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급여가 4천만 원, 비급여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의 급여 자기부담금은 20%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의 20%인 8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겠죠.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30%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 자기부담금이 1,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급여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초과하는 비용은 전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8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고 비급여는 동일하게 300만 원이라 총 토탈 500만 원만 내가 부담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급여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급여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근데 4세대에만 이러한 조건이며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모두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옛날 실비보험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실비가 없거나 가입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6년 초에 실비보험이 개편될 예정인데요.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서 5세대로 개정이 되면서 바뀌는 점이 많습니다. 우선 급여 항목은 동일하지만 비급여에 대해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 보상 한도나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들도 새롭게 추가되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면 자기부담금 30%였다면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자기부담금이 50%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세대에서는 도수치료나 MRI, 비급여 주사제가 30%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5세대에서는 아예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으로 빠질 예정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라면 5세대 실비가 개편되기 이전에 4세대로 먼저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실비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간혹 내 실비는 비갱신형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보험료가 안 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적립보험료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변동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노후에는 이러한 실비보험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보험으로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두 번째인 거죠. 3대 진단비 보험이라 함은 암, 뇌, 심장을 이야기하고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보시는 자료처럼 암, 뇌, 심장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사망률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시면서 오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 상실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치료를 위해 그동안 저축했던 저금이나 투자했던 주식, 부동산들도 처분해야 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마음이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나마 저축이나 저금을 해 놓았던 여유 자금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정도의 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 맞는 일정 수준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인해 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으며 결국에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 가능한 시대가 점점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3대 진단비 중에서도 암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약입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 그리고 일반암 안에 소외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소외감은 자궁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생식기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소외감을 가입하실 때는 일반암과 동일하게 가입 금액의 100%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혹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암 진단비의 40%나 20% 이렇게 일부를 보장하는 보험들이 있는데 이러면 같은 보험을 가입하고도 누구는 유방암에 걸려서 100%를 보장해주고 누구는 유방암에 걸렸을 때 일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금의 20%만 구성이 가능한데요. 20% 비중 최대치로 가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암 진단금과 1대1 비율 또는 1대2 비율까지도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0%가 최대라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20%도 최선이기 때문에 꼭 20%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암 관련 보험으로 추천드리는 항목은 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 수술비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특약들을 가입을 했었지만 이러한 특약들은 해당 치료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비가 있는데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만 한다면 수술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상이 되는 특약이 아닌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 이후 암 수술은 물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인기가 있는 중입자 치료, 자가 면역 치료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게 되는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가입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가입하고 10년간 치료를 했다면 매년 3천만 원씩 최대 3억까지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3대 진단비 보험에서 암에 관련된 특약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뇌와 심장에 대해서도 가입 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뇌 쪽은 뇌혈관 진단금으로,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만 가지고 있다면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의 후유증, 장애 등은 보장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들 건강검진 빼놓지 않고 받으시죠? 그리고 검진 기술도 발달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경미한 단계부터 질병을 발견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진단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급성심근경색증보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협심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대 진단비인 암과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기본으로 가입을 해 주시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술비 특약을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수술비 비용이 대부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0년도에 심장수술비 3,290만원 정도였지만 2023년도에는 3,682만원까지 올랐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96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1,19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4세대 기준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가 존재해서 실비로 모든 수술비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수술비 정도는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최종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 그리고 수술비 특약까지 3층 구조로 만들어서 든든한 대비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수술비 특약 중에서 어떤 수술비를 가입하면 좋을까요? 저는 1호종 수술비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넓은 보장 범위와 높은 가입 금액, 그리고 비급여도 보장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있는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34대, 119대 같은 N대 질병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가 부합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어 보장 범위가 좁고 1에서 9종 수술비는 급여 수가 코드인 ADRG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 지급은 명확하지만 비급여가 보장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렴하지만 큰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높은 특약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성비 특약인 5대 장기 이식 수술비입니다. 췌장, 신장, 간, 심장, 폐 이식에 필요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3천만 원 설정 시 321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큰 위험을 대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각막 이식 수술비가 있습니다. 각막 안구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유리창과 같이 투명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각막이 혼탁해지면 빛이 통과할 수 없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그 혼탁한 각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각막으로 바꾸게 되면 각막 이식 수술 특약에서 3천만 원을 받는데 저렴한 금액으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혈모세포 이식 수술비인데요. 악성 종양인 암과 혈액질환 및 혈색소 질환, 면역부전, 선천성 대사장애 등 신체에 일정한 수의 혈액세포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죄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이 3천만 원 받는데 189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나의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해주는 특약으로 실비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수로 갖고 계셔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내 반려견이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거나 카페에서 지나가던 중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파손시켰을 때 정말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를 책임져주는 보험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한 사고당 1억 한도로 보상을 해주며 만약을 대비할 위험을 1279원이라는 금액으로 지킬 수 있다면 정말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집 누수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경우에는 아랫집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가족일상 배상 책임은 이 누수에 대해 1억 한도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꼭 필요한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를 포함한 종합보험까지 알아봤는데요. 필수적인 내용들을 모두 구성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싸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몇 가지 꿀팁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남들보다 비싸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 보험이 아닌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처음에는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보다 보이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혹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월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갱신형 보험은 36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으로 갱신형으로 가입한 42,805원짜리 보험이 10년 뒤 갱신되면 96,131원, 66세 때 갱신이 되면 486,634원, 76세 때 83,574원, 더 나아가 86세가 되면 137,7,542원, 이런 식으로 일정 주기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큰 폭으로 변동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내가 이 보험을 쭉 보장받고 싶다면 90세든 100세든 그 시점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135,244원으로 갱신형보다는 비쌀 수 있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인 20년만 납입을 하신다면 더 이상 추가 보험료를 내실 필요 없이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총 납입 보험료를 따져본다면 3억 원이 넘게 차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물론 내가 짧은 기간 안에 임팩트 있게 보장을 받고 싶다면 갱신형 보험도 충분히 옳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 보험을 평생 가져갈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과연 갱신형이 옳은 선택일까요? 정말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차이는 한 글자 차이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로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내야 될 수 있으니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꿀팁은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납입 면제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없다면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납입 면제란 회사가 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차후에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인데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세가 20년 납입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40세에 암에 걸렸다면 남은 10년 동안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 없이 혜택은 그대로 받는 것이 납입 면제인데요. 이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내 보험에 있는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내 대신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납입 면제가 없는 상품이라면 40세에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남은 10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납입 기간이 끝난 시기까지 쭉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대 질병에 걸려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보험료까지 내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은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이 대세입니다. 꼭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에 납입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납입 기간에 속지 말자입니다. 납입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납입 기간이 길면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납입 기간을 길게 30년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를 했을 때 36세 남성이 90세 만기 기준으로 20년 납입을 하면 13만 5,244원이지만 30년 납입을 하면 11만 1,061원이 됩니다. 금액이 더 싸 보이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본다면 20년 납은 3,245만 8,560원, 30년 납은 3,998만 1,960원으로 약 750만 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30년 납이 75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걸 가끔 부동산에 비교를 하셔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동산과 보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의 변동인데요.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해서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지만 보험은 그런 가치의 상승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납입 기간을 20년 납입으로 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바로 기본형이 아닌 무해지형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형과 무해지 환급형의 차이는 납입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존재하느냐, 해지 환급금이 없냐의 차이점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대신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형 보험이라면 보험료가 기본형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중도에 해지할 것이 아니라면 비싸게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만기 시점에는 해지 환급금이 0원으로 되는 건 둘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무해지형과 기본형을 가입을 했을 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무해지형은 3,718만 4,160원, 기본형은 4,914만 720원으로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총 납입 보험료가 약 1,200만 원 정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내 보험이 무해지형인지 기본형인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꿀팁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병 등의 이력이 없다면 건강보지 할인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전과 다르게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 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되었는데요. 13만 3,201원의 보험이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8만 4,690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 보험료가 1,1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병원에도 잘 안 가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일반형이 아니라 건강고지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제가 5가지 꿀팁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렵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내가 평생 든든하고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꿀팁들을 전부 모아 위 내용들을 근거로 100점짜리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가성비 특약과 일상배상 책임 보험까지 모두 넣은 설계안이고요. 납입 기간은 20년 납, 만기는 90세 만기, 무해지형의 비갱신형이고 납입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로만 비교를 했으며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10년 무사고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 기준으로 비교를 할 때 10살은 I사가 39,373원, 20살은 D사가 51,664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30살도 D사가 78,844원, 40세와 50세, 60세는 I사가 각각 88,540원, 97,552원, 101,525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30세가 실비와 종합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8만원대로, 40세는 10만원 초반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 10살, 20살 자녀분들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한다면 더더욱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 달에 보험료를 20만원, 30만원씩 가입을 하고 싶어도 현재 플랜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혹시 그렇게 보험료를 내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보험이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실비보험,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진단비, 허혈성 수술비,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자잘한 가성비 특약과 일상배상 책임 보험만 딱 이것만 가입하고 유지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특약은 많아야 좋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진다. 정말 든든하다. 아파도 걱정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정작 그 안을 뜯어보면 불필요한 특약들만 잔뜩 들어가 있고 보험료는 비싸고 막상 아파도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막 주변에서 보험금으로 몇천만 원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받도록 보험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소수에 불과합니다. 혹시나 내가 살면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결국에는 보험료만 내신 거 아닐까요? 보험은 이번 달만 내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내년, 내후년, 10년 뒤에도 계속 꾸준하게 내야 되는 돈입니다. 한두 번만 내고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보험에 대해 가치를 이해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필요한 보험만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건 계속해서 신규 상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험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나오는 보험마다 다 관심 있어 하시고 전부 가입을 하셔서 본인의 모든 리스크에 대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그런 권유 전화가 오면 절대로 거절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물론 이러한 보험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내가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대체 얼마가 지출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 리모델링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재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를 통해 내가 그동안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 납입할 비용이라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달에 보험료 수십만 원씩 내시는 분들은 꼭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보장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리모델링 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비교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거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내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